우리 유삼영, 이준 두 위원장은 단골이 돼버렸네. 뭐가 됐다고요? 아, 단골. 뭐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 무알콜 와인. 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진짜 맛있다. 피로가 확 가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포도 만들던 와이너리에서 포도주 말고 포도 주스를 제대로 만들어서 미슐린 식당에만 넣는다 하고 등장한 거거든요. 오랜 숙성이 된 느낌이에요, 이게. 보이차 같이 오래된 보이차. 내가 좀 어떻게 좀 위원장님, 이렇게 고급지게 해보려고 도움이 안 했는데.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단맛은 있는데 깔끔한 맛이기 때문에 입안에서 이제 넘어갔을 때 되게 신선한 느낌이 든다는 거 너무 좋은 품종이다 보니까. 여러분 와인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와인은 그 포도 품종에 따라서 까베르네, 머를롯, 그 다음에 샤르도네, 쇼비뇽 블랑 이렇게 레드 와인 2종 그리고 화이트 와인 2종 이 포도로 만든 거예요. 여기는 까베르네 로제 지금 총수님 드시고 있는 게 저기 멀롯인데 이게 제일 빨리 품종이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어. 그거를 총수님이 그것만 드시니까 그게 제일 빨리 품종이 됩니다. 품절이. 멀롯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게 진짜 그 와인에서 탄닌감이 되게 딱 있고 그리고 딱 알코올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탄닌감이 약간 있어요. 약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살짝 쌉싸름한 느낌. 근데 알코올만 딱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non-알코올 와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르는 게 어울려요. 네. 유삼영 맛있잖아요. 위원장님은 와인에 대해서 뭐 좀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차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예. 차를 한 20, 30년 마셨습니다. 근데 와인은 모르시죠? 와인은 뭐 신의 물방울 하는 만화본 정도. 우리 유삼영 위원장은 막 던져요. 여러 가지를. 그 중에 하나 걸려서 편집되라. 방송을 아시네요. 막 던져놔. 그래서 편집하기는 좋아요. 알랑 밀리아 지금 추가 할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인할 때 좋은 가격에 지금 제가 잡사하면 봐해주세요. 잡사? 네. 네, 좋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소주로 치자면 한라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건 한라산 광고잖아. 차로 치자면 보이차고 소주로 치자면 한라산이고 주스로 치자면 네. 양주로 치자면 발렌타인. 도움은 안 되네요. 4+1. 싼 가격에 100세트 한정입니다. 지금 1리터짜리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빨리 100세트. 주문하십시오. 이건 한정 세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클릭하셔야 됩니다. 지금이에요. 누구보다도 빨리. 지금 잡사? 한정. 내가 한 넥타이도 한정이야, 지금. 10mm 넥타이인데, 그 머리에 이렇게 좀 묶어봐. 부장님. 어때? 아주 천이 좋아가지고, 머리 잘 묶일걸? 매듭이 꼭 옆으로 와야 돼. 별걸 다 한다. 별걸 다 한다. 이게 니트 천이 좋아. 아니에요? 니트, 그쵸? 맞아요. 니트 넥타이. 많이 해봤나 봐, 노래방에서. 왜? 그러면 이렇게 묶는 건 어때? 아, 지드래곤처럼? 자, 오늘은 법원 폭동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봐요. 최소한 두 사람은 계획범죄 혐의가 상당히 짙다. 저희가 투블럭이라고 부르는 인물인데 수신호를 했나 봐요. 수신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던지고 위험한 내용을 말해주십시오. 폭동의 시작은 여기에요. 또 경찰이 굉장히 당황해요. 최근에
저렇게 과격한 시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법원을 상대로 뭐 저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아무도 못했을 상상 거고.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다가 이 복장이 진압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냥 평상복이에요. 평상복. 탄핵 집회할 때 민주노총 집회할 때는 완전 진압복을 입고 네네, 그랬었죠. 그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혹시라도 그런 아마 오해를 받거나 그럴까봐 일부러 평상복 입고 갔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법원에서 입구 정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 판결이라든지 조국 대표 판결이라든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판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한 번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없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주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왜 경찰 보고 예측 못했냐고 하는 거는 난 과잉진압 내지는 피장파장 논리는 이거를 자세히 봤으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그냥 돼요. 직후에 그 경찰 저지선이 깨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경찰들을 때리기 시작해요. 방패로 찍습니다. 방패를 막 찍고 경찰들이 이때 엄청 많이 다쳤다고 그래. 그 상황에서는 좀 경찰을 때릴 상황이 아닌데 경찰을 때리라는 그런 지시가 없고서는 갑자기 경찰을 때리지 그 않아요. 사람들이 속에 몰린 경찰을 왜 때리냐 이거지.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라는 고립된 경찰이 생기잖아요. 막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보자마자 경찰 때리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있나 본데? 자,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간에 창문을 깨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멀리서 벽돌을 던진 거였는데 입구 옆에서는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창문을 깨기 시작해요. 진입하기 위해서. 이거 거의 동시에 된다. 일반 건물도 창문을 깨고 저렇게 들어간다는 건 상상이 어려워요. 근데 경찰이 바로 옆에 있는데 법원 창문을 깨기신다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렇게 과감하게 망설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위대랑 경찰이 붙는 상황도 어떻게 보통 되냐면 막 집회를 하다가 해산하세요, 해산하세요. 억지로 해산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저항하면서 이제 폭력이 시작되거든요. 맞아요. 가만히 있는 경찰을 맨정신에 저렇게 때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법원 건물을 저렇게 내가 보자마자 깨버려야지. 이거 누가 이렇게 없습니다. 생각해? 네. 제가 경찰 생활 36년인데 일방적으로 경찰을 두드려 패고 부시고 이래 하는 거는 의도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고 신념화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던 행인이 그래 못합니다. 지시를 해서 신념화를 의식화를 시킨 상태에서 통제된 그런 사람한테 시킨 거예요. 그 전부터 저렇게 하려고 딱 준비하고 그렇지. 있다가 마음먹은 네. 이 중에 일부는 우발적으로 같이 휩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은 마음먹고 온 것이다. 정문 그리고 옆에 그리고 각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요.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거는 의사 연락이 상호간에 됐다는 겁니다. 역할 분담이 됐던 것 예, 같아요. 역할 분담이 된 거예요. 한두 명이 돌출행동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 측면에서 정면에서 후면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거는 지령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창문 깨지고 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게 들어가자마자 이 CCTV 관제실로 관제 시설들을 깨부기 시작해요. 누가 들어가자마자 CCTV를 깨. 맞습니다. 보통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은 타겟으로 직진을 하거든요. 나오다가 CCTV를 깨던가 하는 짓을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가자마자 증거인멸 먼저 하는 거죠. 투블럭이 그리고 가장 먼저 이 현관 쪽을 깨기 시작해요.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또 투블럭이거든요. 경찰은 포위되게 생겼으니까. 뒤로 빠지죠. 막는 게 의미가 없잖아. 안에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빠지고 복장을 바꿔서 오거든요. 이때도 제일 먼저 이 문을 깨려고 했던 건 투블럭이었어요. 여기 투블럭이라고 이 사람이. 이겼다. 계속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보러.
더 많이 가담시키려고 해요. 들어오라고. 그리고 족족이 창문을 깨죠. 여기도 투블럭이죠.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과격한 행동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미 열려서 들어갈 수 있는데 추가적인 손괴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기 관제실인데 다 깨부시고 있어요. 나와봐. 점거해. 나와, 점거해. 119 행정이야. 누가 시비 거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 깨는 거예요. 그냥 부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직후 경찰이 검거 모드로 전환합니다. 지금 경찰들이 검거했어요, 저를. 정문이 돌파되고 나서 그래서 검거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밑에 알았어, 현행범 체포야, 알았어. 핸드폰 좀 끄고. 지금은 이걸 생중계하던 알았어. 유튜버를 체포한 거예요. 이 사람 유튜브에 아까 부수고 예, 처음 창문을 깬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창문 2개 깬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 구속됐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참 큰 역할을 해주었어요. 왜냐하면 증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잘 몰라요. 유튜버들은 최소한. 지금 경찰 고성차는 살면서 처음 타봐요, 제가. 아니, 근데 지금 왜 하필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낸 거는 저희 국회랑 이 사법부인데 경찰관분들이 저희 체포하고 있어요. 그럼 국회랑 대통령 체포반대에다가 체포되네요. 국회로 오든가 상대해줄게. 투블럭이 저희는 처음에 그래서 현장에서 체포됐을 줄 알았거든요. 투블럭은 체포지 않았어요. 다른 집회에 또 나왔죠. 그 다음날 집회에 또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게 그 다음날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교수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맨 앞으로 가잖아요. 지난번처럼. 이제 여기가 폭력 사태가 벌어집니다. 투블럭은 지금 녹화하는 현재 기준으로 아직도 체포 안 됐어요. 최상목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체포됐잖아요. 그 안경 끼고 바가지 머리에 정광훈 TV 김 전도사. 정광훈 전도사잖아. 전과범이던. 그리고 투블럭을 찾다가 발견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인물인데 선동을 하죠. 이 사람은 이런 곤봉을 들고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남들이 넘어가기 쉬우라고 요 유리창 요 면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를 통해서 많이 넘어가요. 자기는 안 넘어가고 자기도 넘어갑니다. 넘어갑니까? 넘어가는데 처음부터 있네요. 소화기를 들고 와요. 소화기 찾아가지고. 들고.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그리고 올라가는 사람들. JTBC 단독 7층으로 바로 올라가요. 네, 7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소수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올라가다 3층이 막혀요. 그러니까 한 남성이 소화기로 유리문을 여러 차례 강화 유리문을 깨는데 이 투블럭 옆에 있죠. 둘 다 나왔네.
저런데 왜 체포가 안 됐죠? 저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체포가 시작될 시점에서 빠져나갔는지 체포가 안 됐어요. 그리고 한 5층쯤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약간 겁을 먹어요. 더 올라가지 말자고. 근데 이 투블럭하고 카키맨은 아무 말 없이 계속 한 손에 7층을 향해 소화기, 갑니다. 다른 한 손엔 쇠파이프를 든 사람도 보입니다. 이번에는 새 파이프를 들었어요. 소화기하고. 이 두 사람은 다른 층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쭉 7층에 갑니다. 7층이 목적지였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저희가 그 법원 노조 얘기를 들어보니까 7층에 영장 판사실이 있다는 거는 일반인들은 모른다. 간판에도 안 써 있대요. 변호사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런데 영장 판사실만 부셨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7층 가서 영장 판사실을 가서 수색을 하고 손괴를 한 거죠. 누군가 알려준 거죠. 조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신호는 미리 약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후레쉬, 곤봉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자마자 CCTV 제거. 이거 진짜 이상하잖아. CCTV나 이런 증거를 최종 모탁으로 해놓고 가는 거는 전과 한 5범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범죄자들이 쓰는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들어가자마자 증거인멸부터 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경찰에 최정조가 있듯이 이 사람들은 반최정조로 해서 증거인멸조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그거다. 그렇게 보이죠. 예. 오랜 경찰 생활 경험상 예. 전과 5범 이상은 돼야 오랜 수사 형사 경험상 그렇습니다. 딱 보면서 제일 이상한 게 저 대목이죠. 들어가자마자 예. CCTV 찾아가지고 물 붓고 손 뽑는단 말이에요. 예. 제일 먼저 한 게. 그리고 보통 모르는 사람은 카메라를 빼들어서 부시는데 메모리를 찾아요. 그렇지. 이 사람들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다. 계획범이다. 약간 행동하는 걸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름을 모르니까 그 뚱뚱하고 약간 돼지같이 생긴 사람 방송하다가 잡혀 들어간 애 있잖아요. 방송하다 잡혀 들어가네. 유튜버라고 합시다. 예. 방송하다가 잡혀간 애 같은 경우에는 자기 행동이 되게 고양돼가지고 이걸 계속 남겨요. 예. 그 영상을 보면 네. 이 사람은 개혁적인 건 아니었다고 봐요. 그리고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라고 있어요. 맞아요. 예, 얘가 원래는 이렇게 큰 물에서 놀 애가 아니래요. 근데 강기훈이라고 그 행정관 기억나시죠? 그렇죠. 음주운전. 대통령실. 네. 음주운전 2번 했는데도 안 잘리고 있다가 강기훈이 배인규를 정광호 밑으로 바로 넣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명수 기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도 저 네. 현장에 있었어요. 그 양반은 이게 폭동화되니까 빨리 영상들 자르라고 네, 맞아요. 증거인멸하라는 얘기를 네. 하죠. 배인규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신남성연대가 젊은 남성 이제 구독자나 청취자들이 제일 많은 채널 중에 하나니까 몰아넣고 선동을 당해서 사람들이 막 쫓아 들어가는 걸 보고 근데 카메라를 가지고 방송하면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지. 그러니까 밤중에 빨리 내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라이브로 그거를 7시간씩 막 찍어댈 것이라는 것까지는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네. 들어가서 층층마다 돌아가면서 찍을 거를 생각 못 했던 것 생각 같아요. 못 했던 거지. 근데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거기 안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면 뭐가 쏟아지냐 그러면 슈퍼챗이 쏟아집니다. 그렇지. 방송하다 잡혀간 유튜버 같은 비슷한 행동을 한 애들은 뭐 하룻밤 만에 850만 원인가가 슈퍼챗이 대신 터졌대요. 구속됐어요. 다만 이제 그 돈을 쓸 일은 없겠지. 써야지 변호비로. 아, 변호비로 쓰겠네. 예. 구속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죠. 제가 라이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 유튜버들이 그걸 찍고 있는데 경찰이 체포됐어요. 네. 그렇게 지울 새가 없었어요. 그렇죠. 부산대 로스쿨의 이제 차성환 교수님이나 많은 시민들이 다운로드를 바로 받았어요. 생중계 되는 동안에 구글 드라이브를 에다가 다운을 다 받아놓고 그거를 또 다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느냐.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용량이 너무 큰 거야.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해야 되겠어. 직원들 깨웠어. 아우 갑질 사장님, 갑질 사장님. 야 이거 안 되겠다. 급하다. 빨리 깨워야지. 진해 영상을 진해가 채증을 했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거의 자수에 비견할 만한 짓인데 그 항공장바 입고 있는 애랑 네. 투블럭이랑 후레쉬를 들고 왔잖아요. 후레쉬는 거꾸로 자기를 촬영하는 걸 비치면은 자기가 안 보입니다. 네. 그 목적으로 쓰는 장면도 있어요. 내가 스마트폰을 안 가져갈 거니까 후레쉬를 챙긴 것 같아. 우리 제보 중에 하나는 저 복장, 저 헤어컷, 그 사람을 내가 전날 봤는데. 아, 마을버스. 마을버스. 근데 그 마을버스를 탔던 저 사람을 왜 기억하냐면
봤을 때 현금. 누구나 요즘은 그 교통카드를 찍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한참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현금으로 내더라. 그래서 파주 운정 쪽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경찰이 지금 찾고 있어요. 경찰이 못 찾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쉽지 않죠 진짜. 얘들은 아예 준비를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찍힌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 네. CCTV가 다 살아. 아 맞아 CCTV를 뽑았지. 그 외에 이제 이거 들고 들어간 유튜브 애들은 지금 다 이제 잡혔어요. 근데 그 유튜버들이 크게 소유를 할 생각이 없었구나라고 형량을 경감해 주려고 한다면 걔네들은 더 큰 스피커가 될 수가 있다. 근데 그러기엔 너무 오래 있을 거예요. 정말 오래 있어야 됩니다. 걔네들을 구슬르면 걔네들 입에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층 영장 전담 판사실을 발로 찬 사람. 정확하게 타겟을 알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그 전광훈의 특임 전도사. 네. 이 사람은 또 2020년에 그 장희동 알박기 했을 때 네. 행정대 집행 들어왔을 때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 들고 하얀색 경량 안전모. 그때 백골단이 등장하죠. 예, 그때 처음으로 백골단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고 김민전 의원이 소개하고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데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공무집행 방해, 뭐 공무집행 방해 등등등 해서 한 67개를 묶어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는데 저는 그 7층에 올라가서 발로 찬 자를 중심으로 해서 범죄단체 구성 여부를 봐야 된다. 범단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형을 면치 못해야 되고요. 그래서 폭처법상 범단으로 이 사람을 추적해 가면은요. 조폭 잡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조폭 우두머리가 누구를 가서 손보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야 가서 뭐 오른쪽 팔을 부러뜨리고 뭐 왼쪽 다리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걔 요새 너무 좀 건방진 것 같아. 정신 좀 차리게 해주지. 그러면 가서 이제 땅에다 묻고 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범단의 우두머리가 전광훈일 수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교사하지 않아도 추상적으로만 얘기하잖아요. 지금 집회장에서 서부지법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특임 전도사는 가서 확실히 손을 봐줘야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기소를 할 때 범단, 소요죄, 내란죄 등 집단 범죄로 수사해야 된다. 개별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매우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범단이 되면 몇 바퀴 돌고 나오는 거예요? 몇 년 최저를 이상. 정해서 몇 년 이상으로 몇 년 이상으로 가니까 무조건 가야 되고. 범죄들이 다 그래요. 몇 년 이상이면 3년이 스타트 아닙니까 보통? 뭐 보통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3년, 여기는 범단의 특징은 뭐냐면 범단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저런 행위들이 전부 다 범단으로 처벌돼요. 그냥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 범단이다라고 딱 규정되는 순간 범단을 조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한 행위가 다 처벌돼요. 범죄, 단체, 조직. 조폭. 그러면 조폭 조직. 저는 이 7층으로 간 것은 명백히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러 간 거잖아요. 이 판사는 이 폭동이 일어나기 5분, 6분 전에 빠져나왔대요. 큰일 날 뻔했어. 판사를 잡았는데 왜 그렇게 발부했어요? 참 너무했네. 그리고 갈 것 같아요? 아니야. 틀림없이. 길거리에다가 내던졌을 수도 있어요. 쓰러뜨리고 밟고 침 뱉고 했던 그런 짓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군중석에 던져버리면 가해자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범단, 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거기도 세구나. 그래서 범단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범단 조직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이거 말해도 3년이에요. 벌금이 없어요. 아예 실형이야. 3년이 아니고 3년 이상.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10년도 나올 수도 있겠다. 특임 전도사는 간부 아니야? 그건 주요 업무 종사자에 비교되는 거예요.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간부는. 그리고 그 신남성연대 대표라든지 이런 애들은 실컷 선동하고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간부로 되는 겁니까? 이제 선동, 방조, 교사, 교사거든요. 네. 그 행한 범죄하고 비슷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석동현 변호사는 새벽 1시 무렵에 석동현 변호사, 예. 윤석열의 변호사. 그 근처에서 고향 어르신들을 만났다면서 서부지법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새벽 1시에 고향 어르신들을 우연히 만난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다들 어르신들이 아니던데? 게다가 석동현 변호사는 뭐 벌금 뭐 내주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는 지지난주에 백골단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행사에서. 그 석동현 변호사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도 밝혀야 될 수사 대상이에요.
진짜 저는 속동환 변호사는 여기 이 사건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다. 적어도 보겠습니다. 7층에 영장 판사실이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유튜버들은 더 올라가면 안 될 것 같다. 그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야. 그럼. 근데 이 사람들은 망설임이 없어요. 쭉 쭉쭉 가. 7층까지 가요. 7층에 있는 방 중에서 그쵸. 영장 판사, 영장 그 방을 전담 딱 판사. 찍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9층에 있었어요. 네. 근데 퇴근해라. 영장 판사실은 7층에 있단 말이야. 누군가 정보를 영장 판사실이 어디예요? 7층이에요. 그렇게 요 간 정도 거예요. 정보를 들은 거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한 차 판사를 잡으러 간 거예요, 7층에. 아니, 나도 서부지법 7층에 영장 전담 판사실이 있는지 몰라요. 서부지법을 그렇게 왔다 그렇죠. 갔다 했어도. 내부자 아니면은 그쵸. 법 쪽에 아주 오래 있으면서 드나들었던 네. 그 정도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정보를 투블럭이 어디서 얻어? 카키맨이. 절대 알 수가 없죠. 나도 처음 들었고, 신장시 변호사 나도 처음 들었어. 처음 들었고, 이거 누가 준 정보야. 계획범죄고. 그러면 사주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거는 돈이 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명수 기자한테 제보한 극우 유튜버 A씨에 따르면 얘네들은 돈을 보고 움직인 거고 집회판에서 최소 10억 정도는 벌었을 거다. 10억. 예. 유튜버들이. 이명수 기자 뉴스공장 한번 부르세요. 막 말하고 싶어서 미치던데. 그리고 그 강기훈 행정관이 연결시켜줬다라고 한다면 이 선을 타고 올라가면 결국 누가 나오느냐. 지금 용산 관저에 혼자 계신. 그렇게까지 특정하면 예.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경호원. 경호원이 혼자 남아서 외롭게 하여튼 있지 않을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대목은 정광훈 목사는 자기 돈을 안 씁니다. 돈은 다른 데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을까? 또 성모 행정관인가요? 대통령이 뭐 어디서 어디로 가니까 나와서 대통령을 응원해달라. 그럼 폭동이 있은 다음에 이 일이 있고 나서 방송사들뿐만 아니라 이쪽 진영에 다 이 보안 강화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매불쇼도 앞에 유리문인데 철문으로 바꾼다고. 우리도 모든 문을 철문을 바꾸고 뉴스공장까지 가려면 문 몇 개 돌파해야 돼. 많은 문을 돌파해야 돼, 철문을. 앞에 여기 공영현관 비밀번호도 바꿨더라고요. 바꿨어요, 다.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내란범 옹호 인권위원회 안건을 김용원이란 인권 상임위원이 올렸잖아요. 고민정 의원이랑 서미아 의원이랑 가서 제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만나러 가겠다고 했더니 길을 막았어요, 이 사람이. 아, 그래서 맞다, 봤어요. 국회에서 길 막으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켜드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이 또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침 9시부터 극우 기독교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랑 인권위원회 담당 보좌관이 여성 보좌관이었는데 남성 보좌관 둘로 교체를 하고 같이 갈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결국 그날 인권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올리지 않고 회의를 수년했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좌표를 찍어. 인권위, 헌법재판소, 뭐 서부지법 이렇게 좌표를 찍고 몰려다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겁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회의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뿌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소유는 더 커져요. 여론조사 장난도 더 심해지고. 그전에 유시민 작가가 친위 쿠데타는 원래 진압하기가 힘들다. 맞아요. 집행하는 대장들이 다 아직 그거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123 내란, 119 폭동이잖아요. 폭력과 난동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데 우리는 민주주의의 절차와 제도 안에서 싸우고 극복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랫동안 진보 개혁 진영이 집권을 해서 이들에게 정치적 발언권을 제도 안으로 못 들어오게 진짜 딱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극우 정당들 막 나오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민주헌정을 수호하는 세력들이 차분하게 하지만 집요하게 원칙적으로 따박따박 이겨나가야 됩니다. 마음을 내 단단히 먹었어요. 이것까지 보고 나서 진짜로. 그리고 의회와 시민들이 이제 콜라보를 해야 돼요. 의회 힘만으로도 안 되고 시민들이 뭘 보면 반드시 제보하고 따박 다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되고 이건 그냥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헌정 수호 세력 대 내란 세력. 저쪽 프레임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헌정 수호 세력 연합군과 키세스 우주 연합군 뭐 이런 쪽과 내란 세력과의 대결이에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저는 앞으로 얘기할 생각입니다. 헌정 수호 세력 키세스 우주 연합군과 내란 세력의 대결입니다. 3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뽑아내야 돼. 안 그러면 대한민국 헌정사가 위험해져요. 8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윤석열이 돌아온다니까 그러면. 그렇지. 저 내란 세력이 집권을 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사면 복권하지. 당연하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파면이 된다 하더라도 대선까지 쭉 계속 혼란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난리를 칠 것 같아요. 대선을 혼란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당연히 선거에서 지거든. 대혼란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세력만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언론이나 또는 지식인들이 뭐 야당이 너무 강공을 해서 정무적인 능력이 떨어져 내지는 니나 피장파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하고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이랑 수호하겠다는 세력이 부딪히고 있는데 야 니나 나나 니들도 자꾸 혐오 정치 니들도 자꾸 내란이라고 세력이라고 손가락질 하니까 정치가 실종되잖아.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 말은 절대 듣지 마셔야 됩니다. 기울일 필요도 없고 해설할 필요도 없고 꺼지라고 하면 돼요. 윤석열 헌재에 나가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 어마어마하더만. 해설할 필요가 없어요. 뭐시라고? 불쉿. 불쉿. 영어 하신 거야 지금? 옛날에 뭐였어요? 아, 나 불심인 줄. 불심. 너무 심한 말인데. 불쉿. 불심인 줄.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 다 얘기했어요. 만약에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진짜 돌아온다면 저는 진짜 이민을 가겠다고 네 그렇게 다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야 됩니다. 이민을 가셔야 할 거예요. 구속당한 아이들 있잖아요. 대체로 20대나 30대가 많던데 지금쯤 굉장한 현타가 왔을 거예요. 맞겠죠. 예. 지금 윤상현 의원이 뭐 훈방될 거예요 이런 문자 보내주고 뭐 자기가 전화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막 주체할 수 없는 막 그런 그치. 폭력을 나는 무엇을 해도 네. 여당의 네. 중진이 나를 보호해줄 테니까 네. 나는 무적이야 이런 상태가 된 거거든. 윤상현이 5선인데 5선 국회의원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막 용기백배해서 일을 저질렀는데 본인들이 되게 한 번 사용되는 총알이었다라는 걸 지금쯤 깨달았어야 아직은 못 되는데. 깨달았지. 아직은. 아직 모를까? 기대감이 크시네. 지금은 훈장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나가서 이거 썰 풀면 와 이거 장사좀 되겠는데? 슈퍼챗과 네, 영광을 그렇죠, 그렇죠. 6개월 동안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으면 수익 창출이 취소됩니다. 네. 이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슈퍼챗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죠. 예. 예. 나는 감경 사유로 큰 기록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감경 3주 정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3주 정도 괜찮네. 네. 3주도 너무 길다. 나 이거 하나만. 아직도 안 찼어? 제 건 다 찼어요, 덕분에. 조국혁신당. 중앙당. 당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